제7편 신주쿠 라이브 클럽 희망의 첫 단서.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민주는 자신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건설 현장과 식당 주방, 그곳은 오직 몸을 써서 하루를 버텨내는 곳일 뿐 그녀의 세계와는 그 어떤 접점도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찾으려면 그녀가 있을 법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는 아파트 보증금의 일부를 빼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 돈을 쥐고 90년대 일본의 욕망과 문화가 들끓던 신주쿠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허름하지만 번화가 골목에 맞닿는 작은 방을 얻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신주쿠의 밤거리를 헤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연예계나 음악계와 관련된 일을 찾는 것이었다. 레코드 가게 점원, 방송국 청소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그는 한 낡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루비룸 위 구인 공고를 발견했다. 주방 보조 겸 청소부, 급여는 건설 현장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곳은 적어도 음악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험상궂은 인상의 점장은 그의 어설픈 일본어 실력과 불안정한 신분을 문제 삼았지만 마침 직원이 급하게 그만둔 터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듯했다. 그렇게 민주는 그날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클럽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종류의 고역이었다. 매일 밤 고막을 찢는 록 음악과 자욱한 담배 연기, 술 취한 손님들의 고성에 시달려야 했다. 기름때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주방, 토사물과 악취로 범벅이 된 화장실을 청소하며 그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버텨냈다. 대신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무대 위 무명 밴드들의 푸념, 바 테이블에 앉은 기획사 관계자들의 뒷이야기. 그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카마치 사치코라는 이름 석차만이라도 건져 올리기를 기다렸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곳 역시 건설 현장과 다를 바 없는 거대한 벽일 뿐인가.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을까. 희망이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날 밤 그는 점장의 불호령을 들었다. 재고 정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였다. 점장은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그만두라며 소리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테이블 쪽에서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스타더스트 쪽 신인 모델들, 다음 주에 오모테산도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 찍는다던데.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 그중에 꽤 괜찮은 애가 하나 있다던데. 이름이 카마 뭐였더라. 그 순간 점장이 그의 멱살을 놓고 소리쳤다. 듣고 있어. 당장 꺼지라고.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더 이상 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스타더스트, 오모테산도 스튜디오, 그리고 카마. 그토록 애타게 찾던 희망의 첫 단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밀치는 점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 그에게 디파이언트 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더러운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황당한 표정의 점장을 뒤로 한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클럽의 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희망의 단서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했다. 제8편 스튜디오 앞 떨리는 첫 만남. 민주는 그 길로 클럽 일을 그만두었다. 점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주라는 막연한 단서뿐. 한시가 급했다. 그는 클럽에서 번 얼마 되지 않는 돈과 남은 보증금을 모두 털어 오모테산도로 향했다. 화려한 명품샵과 세련된 카페가 즐비한 거리. 그의 초라한 행색은 이 거리와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쇼핑이 아니었다.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그곳을 샅샅이 뒤졌다. 스타더스트 위 신인 촬영이 예정된 작은 스튜디오라는 단서 하나에만 위지한 채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모든 사진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의 신인 모델 프로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는 그를 잡상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다. 그의 행색은 누가 봐도 이 화려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며칠 밤을 공원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텨야 했다. 다음 주라는 시간은 어느덧 목요일이 되어 있었다. 이틀 안에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 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서 선샤인 스튜디오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삐걱이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나온 중년의 사진작가는 그의 질문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벽에 걸린 스케줄표를 확인하고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스타더스트. 내일 오전에 예약되어 있네.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사진작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작가는 이상한 청년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동네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구제시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샀다. 덥수룩하게 자랐던 머리와 수염도 밤새 깔끔하게 정리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다. 그는 스튜디오 건너편 골목에 기대서서 오직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가 수없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봐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면 속의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현실의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스튜디오 입구로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나갔다.
제9편 황당무계한 제안. 당신의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나왔다. 갑작스럽게 앞을 막아선 낯선 남자애. 사치코는 화들짝 놀라며 경계의 눈빛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반사적으로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90년대의 도쿄는 화려했지만 그만큼 어두운 구석도 많았다. 특히 신인 모델이었던 그녀에게 낯선 남자의 접근은 늘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최악의 첫인상.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황급히 두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그의 절박한 몸짓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일 뿐이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억양을 사용하려 했지만 서툰 일본어 실력과 극도의 긴장감이 뒤섞여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스토커이거나 최소한 정상적인 팬은 아니라고 판단한 듯했다. 누구신데요? 저를 아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대로는 대화조차 불가능할 것 같았다. 민주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다.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논리적인 접근법,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신비로운 단서들. 하지만 눈앞에 선 그녀의 살아있는 모습은 그의 모든 계획과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던 모든 논리를 건너뛰고 자신의 본론부터 내뱉었다. 당신의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정적, 골목 안을 흐르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황당무계한 제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경계심은 이제 노골적인 무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그를 지나쳐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급해진 민주는 그녀의 앞을 다시 막아섰다. 저는 당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격렬적인 시선으로 그를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스튜디오의 문손잡이를 잡았다. 정말 마지막이었다. 이제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외쳤다. 자드. 그의 외침에 문손잡이를 잡았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춰 섰다. 자드라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기묘한 단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어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제10편 거절. 그리고 마지막 예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미묘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자드.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아는 모든 미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거부할 수 없는 예언을 퍼붓기로 했다. 당신은 앞으로 자드라는 이름으로 일본 최고의 가수가 될 겁니다. 곧 비잉이라는 신생 기획사와 계약하게 될 거고요. 첫 앨범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지만 곧이어 발표할 지지 말아요라는 노래로 당신은 시대의 아이콘이 될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진짜 재능은 노래가 아니라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를 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집을 끼고 살았잖아요. 그 감성이 당신을 전설로 만들어줄 겁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에게는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습관인 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확히 짚어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혼란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나에 대해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혼란을 내리눌렀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모델 업계에서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겪어왔다. 이 남자 역시 그런 부류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저는 모델 일에 만족하고 가수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를 따라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이었다. 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찢어 그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내려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접힌 메모지를 내밀었다. 며칠 안에 당신에게 비잉이라는 회사에서 오디션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이건 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받지 않고 글을 쏘아보기만 했다. 이 메모지 안에는 당신이 그 오디션에서 만나게 될 프로듀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제 말이 맞는다면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제가 왜 당신 앞에 나타났는지를요. 하지만 제 말이 틀리다면 이 메모지는 그냥 버리시고 저라는 미친놈은 깨끗하게 잊어주시면 됩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에게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튜디오 안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선택과 그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운명의 주사위는 이제 그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제11편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현실이 된 예언. 스튜디오의 문이 닫히고 사치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작가의 주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만났던 이상한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절박해 보이던 눈빛, 서툴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드라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기묘한 단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그녀의 평온했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촬영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신인 모델이었던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언제나 그랬듯 선배 모델들의 들러리를 서거나 단체 촬영의 구석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지지 말아요 라는 노래로 시대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를 쓰는 재능이 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애써 남자의 존재를 잊으려 했고 그의 예언도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해 버렸다. 모델 일은 여전히 지루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소속사 매니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사치코, 너도 이제 인기가 생기려나 보다. 원래 모델들한테는 그런 이상한 팬들이 종종 붙어. 자기가 전생의 연인이었다느니 미래에서 왔다느니 하면서 접근하는 놈들 한둘이 아니야. 그냥 무시해버려. 매니저의 말은 타당했다. 그녀 역시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시를 좋아하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만의 작은 비밀일 뿐이었다. 대체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안단 말인가. 그러던 이틀 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소속사 매니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사치코, 이야기 들었어. 대박이야. 매니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비잉이라는 신생 음악 기획사에서 너를 지목해서 보컬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나가토 다이코라는 업계에서 꽤 유명한 프로듀서인데 내 잡지 사진을 보고 목소리가 궁금해졌다고 하더군. 이게 웬 떡이야. 순간 사치코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매니저의 흥분된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비잉, 남자의 예언이 한 치위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관심 없어요. 저는 노래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절의 말을 내뱉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기나 해. 요즘 모델 일도 별로 없잖아. 믿져야 본전이지. 혹시 알아. 내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가 될지.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오디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사치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홀린 듯 가방에서 그날 받은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운명의 흐름에 과연 몸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그녀는 오디션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기묘한 운명 앞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그녀의 단단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굳게 적혀있던 메모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자신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제12편, 당신, 대체 누구죠? 오디션 당일, 사치코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잉 기획사의 문을 열었다. 긴자 한복판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연예 기획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둡고 좁은 복도를 지나 안내받은 작은 스튜디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 남자가 꾸며낸 정교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스튜디오 안에는 심사위원으로 보이는 남자 두엇이 앉아 있었다. 그중 가운데에 앉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프로듀서 나가토 다이코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뵈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시네요. 뼈가 있는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사치코는 그의 말에 대꾸할 정신이 없었다. 나가토 다이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젯밤 메모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 남자의 마지막 예언마저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준비해 온 노래를 불렀다. 그 남자가 예언했던 대로 기획사에서 지정해준 아이돌 노래 대신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캐롤킹의 팝송을 불렀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의 기술이 아닌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긴 감정을 전달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것은 오디션이라기보다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절박한 독백에 가까웠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가토 다이코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노래 실력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카마치양, 혹시 글 쓰는 거 좋아하나? 시 같은 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사치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가 했던 말. 당신의 진짜 재능은 노래가 아니라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를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네, 가끔. 그럼 됐어. 노래는 지금부터 배우면 돼. 중요한 건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니까. 우리 회사와 함께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오디션은 그렇게 끝났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 그녀는 멍한 기분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치광이나 스토커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예언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는 이제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녀는 신주쿠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일했다던 라이브 클럽들을 수소문하고 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그를 찾아 헤맸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가 살던 낡은 아파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그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의 그가 편의점 봉투를 든 채 그녀를 보고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사치코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 대체 누구죠?